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도 16세기야. 16세기에는 사족 중심의 향천 사회 중심이 강화된다. 그리고 덩달아서 예학과 보학이 발달한다. 예학과 보학에 관한 이야기야. 이거는 이제 양반, 사족 중심의 신분 질서 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학문이야. 자, 그래서 예학의 발달은 읽고, 그 다음에 보학의 발달도 읽고, 이건 족보 편찬한 거 관련 있는데, 특히 족보 편찬과 관련해서 거기 안동권 씨 성화부 나와 있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놔. 485회. 안동권 씨 성화부. 이게 현존 최고의 족보야. 현존, 우리나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라고. 현존 최고의 족보가 뭐다? 안동 권씨 성화보. 이게 어느 때 편찬된 거냐면 성종 때 편찬된 거야. 그래서 이건 전기사회 물어볼 때 사료집으로 나오는 거야. 전기사회.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읽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그거 별표 쳐놓고 그거 다 읽으라고 일단. 그래서 이거를 주고서 후기가 아니라 안동고시 성화보를 주면 전기를 물어보는 거라고. 전기 성종 때 편찬된 거니까. 그래서 전기 혼인과 가족제도 이렇게 물어본다고. 전기 혼인과 가족제도 줄 때 이거.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하면 돼. 자, 이제 넘겨. 자, 이제 후기로 간다. 자, 후기가 더 중요하다. 또 사회도 마찬가지야. 그럼 후기는 이제 내용이 많다. 이제 후기 이것도 이제 뭐 이거는 일단 일반적인 왕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첫째, 신분제도 변화 내용 알아놔야 돼. 신분 제도가 후기에 가면 어떻게 변화되느냐. 변화의 내용. 그래서 이 내용이 신분제 내용이 가장 많아. 조선에게 이 내용. 변화된 내용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목차를 주면서 계속 보는 거야. 양반 중심의 신분제가 동요가 핵심 키워드야. 그래서 양반들은 당연히 양반 중심의 신분제 사회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안정되기보다는 더욱더 어떻게 된다? 동요에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평가로 1번, 양가로 1번, 그거 다 줄. 조선 후기에는 반드시 뭐가 늘어나야 돼? 양반의 수는 무조건 증가하는 거야. 반면에 상민과 노비의 수는 무조건 감소해야 되는 거야. 이거 방향이 바뀌면 안 돼. 자, 그래서 그거 무조건 줄. 그래서 조선 후기 양반의 수는 늘어나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감소한다. 그거 자체.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자, 조선 후기는 뭐가 일반화된다? 반상제가 일반화된다. 반상제가 일반화된다. 뭐라고 바꿔 나오겠어 그럼? 그래, 양천제가 일반화된다. 이렇게 바꿔 나오겠지 일단은.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법적인 신분제도보다는 현실적인 신분제도인 반상제가 일반화된다. 양인과 천민으로 나누는 신분제도보다는 양반과 상민을 구별하는 신분제도인 반상제가 일반화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신분 계층의 분화 현상, 그것도 줄. 그걸 그냥 요약해서 계층 분화라고 해. 계층 분화. 그래서 조선 후기에 또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다? 계층 분화가 심화된다. 계층 분화가 심화되는 시대다. 계층 분화. 이거는 이제 계층 내에서야. 양반 계층 내에서도, 상민 계층 내에서도, 지네들끼리 계층 분화가 격차가 심화된다 이런 얘기지. 경제적으로 표현하면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시기다. 이렇게 넘겨. 그 다음에 서울 등 중인층과 농민들의 지위 상승 추구, 그것도 줄쳐놔. 자, 조선 후기에 가니까 신분 상승하는 자가 증가한다. 대충 이렇게 신분 상승하는 자가 증가한다. 이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양반 중심의 신분제 동요는 그거 했고. 자, 양반 사회 변화. 자, 그리고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누구 물어본다? 양반에 대해서. 조선 후기 양반에 대해서 하는 거야. 지금 조선 후기 하고 있어. 이제 줄치면서 보는 거야. 자, 조선 후기 양반은 어떤 신분으로 변화된다?
세습신분, 특권신분줄. 전개 양반은 무슨 신분이었어? 성취신분이었잖아, 성취신분. 근데 조선 후기는 세습신분화 되는 거야. 특권신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군포 X야. 군포 X. 자, 조선 후기의 양반은 군포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거는 그 전에 군역제도 변질할 때 한 거야. 그래서 군포를 납부하는 현상이 몇 세기부터? 16세기부터 있었어. 근데 그래서 그걸 법제화 시켰잖아. 중종 때. 그걸 군적 수포제. 그때 양반은 군포를 안 내는 걸로 법제화 시킨다 그랬잖아. 그래서 조선 후기는 어떻게? 군포를 내지 않은 특권 신분층 양반의 수가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결론 조선 후기는 양반은 세습 신분화되고 특권 신분화된다. 그래서 개념도 바뀌는 거지. 조선 전기의 양반은 본래 문반과 무반을 아울러 부르는 계층이었다면 조선 후기에는 문반과 무반 플러스 가족까지도 양반이라고 부르는 시대다. 그래서 그냥 통칭해서 그 전체 집단을 문중, 종중, 가문 이런 표현을 쓰지. 문중, 종중, 가문 이런 게 특히 중시되는 시대가 어느 시대다? 조선 후기. 자, 그 다음에 양반의 수 증가 좋잖아. 조선 후기는 뭐가 증가한다? 양반의 수. 근데 조선 후기 양반은 어떤 신분이야? 세습 신분이고 특권 신분 아니야. 그런 애가 늘어난다는 소리는 특권 신분층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군포를 안 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군포를 내야 될 사람들의 부담이 또 커진다는 거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양반의 수가 왜 늘어나겠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이유가 뭐다? 군공, 납속, 공명첩 그거 줄.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수가 증가하는 이유가 뭐다? 일단 군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납속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공명첩을 통해서. 그래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신분 상승 방법이 납속책하고 공명첩을 더하라나. 납속책하고 공명첩. 하나 더 써놔 옆에다가. 족보 있구나. 양가로 2번. 족보 매매나 위조. 족보 매매나 위조. 그래서 족보를 갖고 있으면 양반 가문이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양반이 아닌 애들이 몰락한 양반들의 족보를 사는 거지. 아니면 심지어는 족보를 위조해가지고 조상을 바꾸는 거지. 자, 그래서 납속책, 공명첩, 족보 매매나 위조. 그거 반드시 외워. 어느 시대로 가야 돼?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신분 상승의 방법.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고. 납속책, 공명첩, 족보 매매나 위조 등을 통해서 양반의 수가 증가하는 거라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그 다음에 그 족보 매매나 위조와 양반의 사칭 있지? 그거 한번 읽어봐. 조선 후기에는 생진가구 문과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사조 줄쳐놔. 사조가 증조, 조, 부, 외조 거기가 줄쳐놔. 그 위에다가 호적이라고 써놔. 호적에 보통 그 사조를 기록한다 이렇게 표현해. 자, 호적에는 뭘 기록한다? 사조를 기록한다. 근데 이제 가까운 것부터 하면 부, 그 다음에 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 그 다음에 외조. 그렇게 딱 외워. 부, 조, 증조, 외조. 그래서 조선시대 호족에는 보통 사조를 그걸 기록한다고. 그 읽어. 중에 현관을 지낸 사람이 있어야 한다. 어느 시대에는? 조선 후기.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는 그냥 양인 이상이면 가능했는데 조선 후기에 가니까 호족에 사조 중에서 벼슬아치가 있어야지 과거응시가 가능하게 된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선 후기 과거 시험을 보고 싶다. 그러면 그런데 사조 중에 벼슬을 지낸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뭐 족보를 위조하는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군역을 면제시켜주는 경우에는 유학으로 기록된 사람의 하나였기 때문에 거기도 줄쳐놔. 자, 조선 후기에 군역을 면제받는 사람들은 뭐라고 칭했다? 유학이라고 보통 칭했다고. 유학. 그래서 호족이나 아니면 주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있지. 학생들 명단에 유학이라고 칭한다고 보통 기록을 해놓는다 그렇게. 그래서 유학이라고 칭해져 있으면 내가 군포를 면제받는다고.
그럼 군포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를 어떻게 유학이라고 칭해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결국은 또 읽어.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벼슬을 하고 싶거나 군역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호족을 바꾸거나 족보를 위조하기도 하였는데 조상의 신분을 위조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환부역조 줄쳐나. 환부역조. 그 다음에 자신의 직업을 뭐라고 칭하는 거? 유학으로 칭한 걸 뭐라 그래? 모칭유학. 그것도 줄쳐나.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뭐 하는 자가 늘어난다? 환부역조와 모칭유학하는 자가 늘어난다. 이렇게. 맞아 틀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유는 과거 시험에 응시하거나 아니면 군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그치?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계층분화 줄쳐나. 자, 조선 후기에는 양반도 뭐가 일어난다? 계층분화가 일어난다. 자, 무엇을 계기로? 경신왕국 줄쳐나고 중요한 사건이지? 왕은 숙종이지? 경신왕국을 계기로 뭐가 나타나? 일당 전제와 현상과 줄쳐나. 그리고 위에다 하나 더 써놔. 세도정치 줄쳐나. 그래서 숙종 때 경신왕국을 계기로 일당 전제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19세기에는 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 그게 바로 양반의 계층 분화의 원인이야. 양반의 계층 분화의 원인이야. 이로 인해서 각 분단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권을 잡은 양반 줄. 권력에서 쫓겨난 양반 줄. 그래서 승리하면 권력을 잡은 거고 그 다음에 패하면 쫓겨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계층 분화라고 한다고. 계층 분화. 그래서 양가로 2번 권력 벌열 양반 그 줄쳐나.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다? 승리. 그래서 중앙에서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는 애들. 당파로 말하면 누가 될까? 당파. 누가 이겨? 서인이 이기잖아. 더 들어가면 노론이 이기잖아. 그렇지? 결국은 당파로 말하면 서인 노론이 얘네들이 되는 거야. 권력 벌열 양반. 반면에 나머지 남인이나 소론 이런 애들은 몰락하는 거 아니야. 패해서. 걔네들이 주로 몰락 양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그래서 몰락 양반, 향반이나 토반, 잔반 그거 줄쳐나. 합쳐 양가로 2번하고 3번을. 제목이 뭘까? 두 개를 합치면 양반 합쳤잖아. 계층 분화가 답이라고. 양반의 계층 분화. 원인은 경신왕국 일당 전제하와 세도 정치. 그러니까 일당 전제하가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세도 정치가 실시되면서 양반의 계층 분화가 더욱더 심화됐다. 어떻게 분화됐다? 일부는 중앙에서 권력을 유지한 권력 벌열 양반이지만 나머지 대다수 양반들은 몰락하여 토반, 향반, 잔반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토반, 향반, 장반은 결국은 몰락 양반을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직권층에서 멀어져 관직에 증인될 기회를 얻지 못한 줄. 2번. 지역사회 실권을 지면서 향천사에서 겨우 위세 유지 줄. 걔네들 뭐라 그래? 중앙에서는 배제되었지만 향촌사회에서 양반 행세하는 애들을 뭐라 그래? 향반, 토반이라고 한다는 소리지. 향반, 토반. 그 다음에 3번. 자영농 혹은 전호로까지 전락줄. 농민이 되거나 상공업으로 전업하여 생계 유지까지 줄. 얘네들은 뭐라 그래? 잔반.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는 몰락 양반이 증가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몰락 양반이 증가하는데 향촌사회에서 양반 행세하는 향반이나 토반. 아니면 더 몰락해서 경제적으로도 몰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 양반이 나와. 조선 후기에는. 그러니까 생산활동에 종사해야 되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 똥 푼다. 양반이. 조선 후기에 양반이 장사한다. 그러면 조선 후기라고. 그러니까 양반이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모습이 나오면 조선 후기 모습이라고. 자, 4번. 실학자. 그 다음에 19세기 후 밀란의 주도층.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무슨 양반들의 활동이야? 몰락 양반. 그러니까 정치 못하니까 공부만 하는 거지, 공부만. 그래서 공부, 학문에 전념만 하는 거지. 그래서 그 학문에 전념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서 특히 실학자들. 실학자들은 주로 어떤 양반들이라는 거야, 그럼? 주로 몰락 양반들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불만이 있었겠지? 그래서 밀란의 주도층.
거기까지 넘겨.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물어본다? 서울과 중간계층의 신분 상승운동입니다. 자, 신분 상승운동 한다. 조선 후기에 무슨 운동이 일어난다? 신분 상승운동. 신분 상승운동이 전개한다. 특히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운동을 전개한 계층. 크게는 중위층이지만 나눠서 해 반드시. 서얼. 서얼은 어떤 애들을 서얼이라고 했어? 첩의 자식. 첩의 소생. 첩소생. 근데 양반의 피가 반은 섞였지. 그런데 양반이 얘네들을 차별 대우했잖아. 누구하고 비슷한 취급을 했어? 중인층, 기술직과 비슷한 취급.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불렀다? 중서. 얘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 대우를 받았어? 물론 다른 차별 대우도 있겠지만 외울 만한 차별 대우. 문과 응시를 제한했다. 문과를 제한했다. 맞지? 자, 그래서 첩의 소생, 중서, 문과 제한 하면 누구 말한다? 서울이다. 자, 얘네들에 대한 신분 상승운동을 정리하는 거야,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중인 이렇게 하지 말고. 물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서울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첫째, 줄쳐나 평가로 2번 별표쳐나 양가로 2번 무엇을 통해서 진출하게 됐다. 납속책, 공명첩을 통한 진출. 그거 줄. 본문. 이들에 대한 차별은 임진왜란 이후 완화되기 시작했다. 그것도 줄. 자, 이들에 대한 차별은 어느 때 이후 완화되기 시작했다? 임난 이후 차별이 강화 이러면 안 돼. 완화. 그래서 그거 하나 줬잖아. 한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어. 뭐냐면 임진왜란 이후 정부가 뭘 실시한다? 납속책이나 공명첩을 발행한다. 그래서 납속책이나 공명첩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 하나 반드시 줄쳐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차별 대우는 임진왜란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임진왜란으로 실시한 납속책이나 공명첩으로 진출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양가로 2번 줄쳐놔. 어느 왕 때? 영종조 때. 영정조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차별이 완화됐다는 소리는 문과응시를 제한하니까 정기부터 계속 불만이 많아가지고 문반으로 진출해달라고 계속 항의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문과 진출을 어느 때 이후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소리야, 그럼? 임진왜란 이후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시대 관료 집단의 그 관행이 뭐냐면 청요직이라는 것을 거쳐서 고위관료로 이렇게 승진하는 게 관행이야. 그러니까 보통 고위관료로 승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요직을 거친다? 청요직을 거친다고. 청요직이 가장 대표적인 게 3, 4를 말하는 거야. 3, 4. 근데 문반 진출은 허용했지만 이들에 대해서 무슨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거야, 양반들이. 청요직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영종조 때 무슨 진출 운동을 벌였다? 청요직, 이걸 통청운동이라고도 써놔. 통청운동이라고도 해. 통청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자, 그래서 영종조 때 이들은 무슨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통청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왜 그러냐면 이때가 바로 이들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는 시기야. 이들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는 시기야. 청요직 진출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줄쳐놔. 정조 외워야지. 정조는 누구를 등용하기도 했다. 어디에? 규, 장각, 검서관으로 이들을 등용하기도 했다. 그것도 줄쳐놔 반드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다?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미리 써놔. 유득공에다가 발해고 써놔. 유득공에 발해고. 이덕무에다가 청, 장, 관, 전서라고 써놔. 박제가에다가는 북, 학, 의라고 써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읽어볼 때 유득공의 발해고, 이덕무의 청장관 전서, 박제가의 북학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유득공의 발해고하고 박제가의 북학이. 이 두 사람이 더 중요해. 얘네들의 이 글과 얘네들의 공통점은 신분은 설이라고. 설.
언제? 정조. 그러니까 정조 물어볼 때 얘네들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얘네들을 주고 정조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얘네들을 주고 서를 물어보는 거야. 서. 여기서 규장과 검서관은 등됐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줄쳐놔. 신의 허통, 철종. 그래서 미리 써놨던 거야. 19세기 세도 정치기 할 때 순조, 헌정, 철종 때 3개씩, 3개나 2개 외우란 거 미리 써놓은 거. 그 중에서 하나를 지금 하는 거야. 신의 허통 조치. 신의 허통 조치. 설에 대해서 철종이냐 허통이 이루어져 완전한 청유직 진출이 이루어졌다. 청유직 진출이 이루어졌다고 좋잖아. 얘네들이 무슨 운동을 했어? 그 전에 꾸준히 청유직 진출 운동을 했잖아. 통청운동. 그걸 허용했다고. 언제? 철종 때. 그래서 이걸 무슨 조치라고 한다? 신의 허통. 신의 허통 조치라고 한다. 철종 때. 여기 나오는 왕은 외워. 정조하고 그 다음에 철종. 철종 때는 3개만 외우면 되는데 미리 거기다가 미리가 아니라 기억 못할 거니까 2개 써놔. 거기다가 동학. 그 다음에가 동학이야. 신의 허통 다음에가 동학이라고. 1860년 동학. 그 다음에가 1862년이 임술밀란이야. 임술밀란. 그래서 3개 계속 외워. 언제? 철종 때 3개 돼. 순서대로 돼. 신의 허통, 동학, 임술밀란이 일어나던 왕대다. 요때. 그리고 그 중에서 신의 허통 지금 개념한다. 신의 허통이란 이들에 대해서 청유직 진출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차별대우는 임진왜란 이후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임진왜란 때 실시한 납속책이나 공명첩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영종조 때 통청, 청요직 진출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들은 정조 때 규장과 검사관에 등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청유직 진출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들은 설. 이들에게는 문과응시를 제안했다. 이거 반드시 연결해서 외워. 기술직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평가로 3번. 그거 줄쳐놔. 기술직 줄쳐놔. 그리고 철종 때, 거기서부터 청종 때 서얼들에 대해서 청유직 진출이 허용되자까지 일단 줄쳐놔. 맞아, 틀려? 맞지? 그게 무슨 정책이라고 했다? 신의 허통 조치라고 했지? 이에 거기서부터 따로 줄쳐놔. 끝까지. 이에 자극을 받은 기술직 중인들도 대규모 소청 운동을 전개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맞지? 자, 그래서 신분 상승 운동은 반드시 누구하고 누구를 나눠서 공부를 해라. 서울과 기술직을 나눠서 공부해. 기술직은 요 한 문장밖에 없는 거야. 자, 기술직은 주로 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전문직 종사자. 맞지? 제일 잘 나온 애가 누구라고 그랬을까? 역관, 의관이 제일 잘 나온다 그랬지? 역관, 의관. 역관, 의관. 그래서 역관과 관련된 해당 관청이 사역원이야. 사역원을 더하라나 사역원. 사역원에서 공부했다. 그럼 뭐 공부했단 소리야? 외국어 공부했단 소리야. 외국어 공부. 그럼 사역원에서 치르는 시험,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면 작과에 합격해서 통역관이 됐단 소리야. 그래서 역관 이렇게. 그래서 뭐 의관은 뭐 전이가 뭐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야. 뭐 필요 없고. 자, 얘네들을 물어볼 때는 문과응시를 제안했다 그러면 돼, 안 돼? 문과를 제안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절대로 얘는 이거는 서울에다만 연결해. 그러니까 요걸 더 신경 쓰란 말이야. 나눠서. 예를 들어서 역관, 박스 안에 역관 얘기가 나왔어. 근데 이들에 대해서 이거 다 틀린 거야. 이거는 서울이니까 이것도 틀린 거야. 다만 얘네들은 이제 이런 차별 대우를 받은 거지. 한품 서용제 적용을 받은 거지. 한품 서용제. 뭐야 한품 서용제는? 고위 관료 승진하는 거를 제한하는 거지. 기술직에 대해서는, 그치? 기술직에 대해서는 한품 서용제. 이런 차별은 나와도 문과를 제한받았다 그러면 안 된다고 얘네들은. 자, 얘네들은 같은 어느 왕 때? 철종 때 대규모 소청 운동을 벌였으나 소청 운동도 결국은 이 비슷한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운동을 전개했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까지. 따라서 이 신의 허통의 대상은 서울이라고. 얘네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신분 상승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나눠서 해. 미리 내가 문제를 준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가나 이렇게 해갖고. 가? 나 해가지고 문제를 주면 답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반드시. 그러나 전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나는 신분 상승 운동과 관련이 없는 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가도 돼. 중인층으로. 중인층.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인층 통으로 간다. 양가로 1번. 외래문화수용 줄쳐놔. 외래문화수용. 자, 조선 후기의 중인층은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일단. 맞아, 틀려? 맞지. 근데 요거 나올 때는 반드시 뭐하고 뭘로 나눠서 봐라? 서울과 중인층. 그러나 나머지는 통으로 봐. 얘네들은 조선 후기에 외래문화 수용에 기여했습니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특히 누구를 중심으로? 역관. 주로 이 외래문화는 서양 문물 말하는 거거든. 주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 후기에 중국에 파견됐던 사신이나 양반들, 그를 따라갔던 역관들이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외래문화 수용에 특히 기여했다 하면 일부 양반도 되지만 누구도 된다? 역관, 중인층도 된다. 그래서 그거 하나 크게.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야? 조선 후기 문화 발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들만의 독특한 문항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들을 이렇게도 불렀어. 위항인, 여항인, 이항인도 써놔. 이항인. 위항, 여항, 이항이라고도 해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위항, 여항, 이항 이런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놔. 그래서 여항, 위항, 이항은 일반적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벼슬을 갖지 않은 일반 백성들을 그냥 이렇게 통으로 부르는데 보통 중인층을 부를 때 이렇게 얘기 많이 해. 자, 그래서 위항, 여항, 이항들의 문학을 뭐라고 한다? 문학이라고 하다. 문학자만 붙이면 돼. 그래서 중인층은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인 위항, 여항, 이항 문학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누구 물어본다? 중인층. 그래서 그거.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또 얘네들이 뭘 주도하냐면 시조집 편찬을 주도했다. 시조집. 조선 후기에 그러면 조선 후기 미리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현상을 미리 예습을 하는 거야. 조선 후기는 중국으로부터 외래 문화가 수용되는 시기입니다. 맞아. 조선 후기에 위항, 여항 문학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맞아. 조선 후기 시조집 편찬이 활발했습니다. 맞아. 시조 동호회인 시사 결성이 활발했습니다. 맞아. 그걸 주도한 계층이 누구라는 거야? 중인층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시조집 편찬과 시사 결성을 주도했다. 어느 시대에 누구다? 조선 후기에 중인층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역사서와 전기를 편찬하기도 했다. 자신들만의 역사서와, 이건 양반의 역사서가 아니라 중인층의 역사서, 그러니까 위항인들의 역사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치? 자신들만의 역사서와 중인층의 전기. 중인층 중에서도 위대한 인물이 있었을 거 아니야. 전기를 편찬하게 됐습니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줄쳐놔. 역사서로는 뭐가 있다? 연조기감, 규사 줄쳐놔. 연조기감과 규사, 특히 연조기감은 별표 쳐놔. 그건 더 잘 나오는 거야. 이지능의 연조기감 이렇게 읽어. 향리의 기원을 서술한 역사서다. 향림은 크게 보면 중인층 아니야, 그치? 자, 그 다음에 규사까지 했어. 이진택의 규사. 그 다음에 이항견문록부터 유재건의 이항견문록, 이경민의 희조일사, 조유령의 호산의기까지만 줄쳐놔. 그 3개 정도만 기억해놔. 요거는 누구의 뭐다? 중인층의 전기. 중인층의 전기다. 그래서 이진흥의 연조, 기감, 중인층의 역사서다. 그 다음에 이항견문록, 희조일사, 호산회기, 5개. 요거는 전기다.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닫어, 생각을. 자, 정리. 자, 조선 후기 중인층의 활동 내용 말해봐.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또 외래문화 수용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위항, 여항, 이항 문학을 형성했습니다. 또 시조지 편찬과 시사결성을 주도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역사서와 전기, 역사서와 전기는 구체적으로 이진흥의 연조, 기감과 규사, 그 다음에 뭐 이항견문록, 호사내기, 희조, 일사, 그렇게 딱 그건 구체적으로 만약에 나면 그거 구체적으로 물어볼 거란 말이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들어가서 신분 상승 운동 관련해서 들어간다. 맞지? 그런데 이때는 두 개로 나눠서 서울과 기술직으로. 그래서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야, 요 지문. 이건 미리 예습한 거고, 요건 미리 예습한 거고, 요건 예습한 거. 이건 조선 후기 문화편에서 나올 거야. 요건 미리 예습한 거고, 그러나 이제 중위층 할 때 한꺼번에 하면 좋으니까 여기다 미리 예습을 초벌구이를 한 거고, 여긴 사회편이니까 어디에 집중한다? 신분 상승운동, 서울과 기술직으로 나눠서. 자,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적네요. 그 다음에 노비 계층의 변화까지만 하고 오전은 그만하자고. 자, 노비. 조선 후기 누구도 물어본다. 노비도 물어본다. 노비. 자, 출처나 노비의 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격감, 줄. 감소한다는 소리지 뭐.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엔 노비의 수가 증가 이러면 안 돼. 예를 들어 그걸 꼬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조선 후기에 농민들의 생활하면 대다수는 생활이 더욱더 어려워지지. 일부는 분홍층으로 성장하지만 대다수는 생활이 어려워져서 노비로 전락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아니라고. 조선 후기의 농민은 임금 노동자로 전락하는 거지 노비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고. 그걸 조심하라고. 그러면 노비로 전락하면 그래서 노비의 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절대로. 고려 말까지는 그래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보통 농민이 몰락하면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 거야. 그런데 조선 후기는 반드시 농민이 몰락해서 임금 노동자화 되는 거지 노비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고. 자, 그래서 노비의 수는 뭐야? 증가하면 안 되고 감소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그럼 그 방법이 뭐냐라는 거야. 평가로 2번, 양가로 1번, 궁공, 줄, 묵과 줄, 넘겨.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납속, 줄. 양가로 3번, 대구면천, 줄, 군영, 줄. 양가로 4번, 피역정이나 도망, 줄. 거기까지 정리.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납속책. 납속책. 그러니까 지금 줄쳐놓은 게 다 조선 후기 노비가 신분 상승하는 예라고. 근데 그 중에서 납속을 더 기억해놔. 납속은 일반적인 방법 아니야. 납속. 그 다음에 또 하나 피역적이나 도망.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모하는 노비가 늘어난다. 도망하는 노비가 계속 증가하였다. 맞아 틀려? 맞는 거야. 그래서 남아있는 노비들의 부담이 더욱더 커졌다. 맞을까 틀릴까? 맞는 거야. 대충.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줄 쳐놓고 별표.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관노비 해방까지만 줄 쳐놓고 별표. 자, 조선 후기 하면 요 두 개 물어보는데 요거는 의미가 있어. 이것도 노비의 수가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야. 국가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한다? 조선 후기에 국가가 의도적으로 노비의 수를 줄이는 정책을 하는 거야. 양인의 수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하는 거야. 왜 그럴까? 그래, 국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조선 후기에 양반이 늘어난다며. 조선 후기에 관직 진출하는 자가 늘어나. 양반의 수가 늘어나. 그러면 얘네들은 군포를 안 내잖아. 그럼 국가재정이 궁핍화하는 거지 당연히. 따라서 세금 낼 애를 늘리기 위해서는 노비의 수를 줄이고 얘네들 신분 상승시켜줘서 하는 거지. 법적으로는 양윤화시키는 거지. 자, 그래서 노비의 수를 감소시키고 양인의 수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피기도 하는 거야.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표적인 제도가 뭐가 있다? 노비 종모법하고 관노비 해방이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외우기도 해야 돼. 그리고 이해해. 자, 그리고 이제 노비 종모법부터 가자. 동그라미 2번. 조선 후기에는 이 법이 시행되어 거기서부터 자식의 노비 신분을 결정함에 따라 그 모의 신분에 따르도록 했다. 키워드는 뭐다? 자식의 신분을 누구를 기준으로 했다? 그걸 노비 종, 딸을 종, 모법. 그걸 노비 종모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빨리 알아들어야 돼. 그 문장이 딱 나오면 이건 노비 종모법이네. 자, 2번 노비 종모법은 이미 이라든가 송시열 조익 등이거든요. 이는 서인이야. 이하고
송시열은 외워야 되는 사람들이지. 서인이지? 그래서 서인으로 알아놔. 자, 그래서 이 제도 시행은 주로 누가 긍정적이다? 서인. 이에 현종 때 일단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후 여러 차례 종패를 거듭하다가 1731년 영조 때 확정 시대. 영조 때 확정 실시되었다. 그거 외워. 그래서 영조 때 이거 나올 수 있지. 영조는 중요한 왕 아니야. 영조 때 노비 종목법이 확정 실시되었다. 이렇게. 그럼 왜 이렇게 실시했다가 그러면 또 폐지했다가 그런 소리잖아 이게. 왜 그럴까? 일단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세력은 누굴까? 서인이다. 걔네들은 무슨 목적으로?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근데 주로 이제 서인과 대립했던 애들이 남인이잖아. 그래서 남인은 부정적이었어. 그래서 자꾸 없어졌다가 세운. 왜 그러냐면 남인이 반대한 이유는 신분 질서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비종목법은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데는 좋은 제도이나 이 제도를 시행하면 양천 교훈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신분제가 흔들린다고. 응? 그래서 서인은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서 긍정적인 거. 남인은 신분 질서 안정을 위해서는 부정적. 이런 식으로 정리해놔. 그리고 이게 딱 하면 알아들으면 돼. 그전에는 부하고 예를 들어서 부하고 뭐가 있어? 남자는 노라고 해 보통. 노. 여자는 비라고 한다고 해. 그래서 합쳐서 노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모두 노비인 경우, 이 경우 자식은 뭐가 된다? 그전에는 노비가 되는 거지. 무조건 노비가 되는 거지. 남자로 태어나면 노가 되는 거고 여자로 태어나면 비. 그런데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렇게만 혼인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양천 교훈도 있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양인인 경우가 있고 비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대 경우도 있지. 노인 경우와 양인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결혼했는데 뭐 어떻게 하겠냐고, 죽이겠냐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태어난 자식은 어떻게 신분을 정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이때는 부와 모의 신분을 다 따지는 거야. 부와 모의 신분을 다 따져서 한 사람이라도 노나 비가 있으면 무조건 자식은 노비. 그러니까 전기에는 다 노비야. 다 노비 세 경우. 그러면 누구의 신분을 따른 거냐 하냐면 아버지 엄마 다 따른 거지. 아버지 신분을 따른다 그러면 노비 종부법이야. 엄마 신분을 따르면 노비 종모법이야. 그러니까 두 개 다 따랐으니까 노비 종부 종모법 이러면 돼. 노비 종부 종모법이라고. 그런데 영조 때 확정 실시된 노비 종모법이 시행되면서는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고.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것만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경우가 달라지는 거지. 이 경우는 자식이 양인 신분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결국은 요때랑 요때를 비교해 보면 이 제도 시행 이후에 노비의 수는 감소하고 양인의 수는 증가. 맞지? 그래서 이해했지? 이해하고 이제 외우라고 확실하게. 그냥 결국 이 제도는 왜 했겠어? 노비의 수를 줄이고 양인의 수를 늘려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목적을 강조했던 서인 세력은 긍정적인 견해를 하자고 한 거고, 남인은 이렇게 되면 어떤 혼인이 많아지겠어? 사회적으로 이런 혼인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신분제 사회에서 이 양천교훈이 일어나면 신분제가 흔들린단 말이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나중에는 다 이게 노비가 없어지겠지. 그러면 신분질서가 흔들린단 말이야. 그냥 결국은 신분질서 안정을 중시하는 남인은 반대했다. 이렇게 해서 이해했지 이제. 3번 노비종포의 시행은 궁극적으로 양인들의 수를 증가시켜 양역 부담 인구의 수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었다. 맞아? 맞는 거지. 4번은 그냥 읽어 대충. 자, 6번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관노 배방. 왕도 써놔. 순조라고. 순조. 순조 때도 세 개는 외우라고 그러지 확실하게. 거기다 써놔 옆에다가. 1801년 같은 해에 있었던 게 있어. 신유박해. 신유? 천주교박해. 신유? 박해. 그 다음에 1811년에 홍경내난. 홍경내난. 그래서 세 개 외워 확실하게. 세 개는. 자, 순조 때 일어난 거. 1801년에 관노비 해방, 신유박해, 1811년에 홍경내난. 그 세 개는 반드시 외우라고 순조 때. 자, 그리고 읽어. 1번.
자, 일단 조선 후기에 공노비의 도방이 빈번. 조선 후기 아까 도망노비가 많다 그랬지? 뭐 공노비나 산노비나 마찬가지야. 많아지자 국가에서는 신공과 이벽을 완화해주기도 했다. 그건 읽고. 2번 순조원년. 그거 다 주쳐라 끝까지. 순조원년. 순조로 동그라미 쳐나고 순조. 세 개 외워. 뭐야? 관노비 해방, 신유박해, 홍경래난 일어난 때라고. 일부 공노비를 제외한 납공노비 약 6만 6천 명을 해방시켜줬다. 그거 다 줄쳐놓으라고. 그래서 이걸 일명 뭐라고 그래? 관노비 내지는 공노비 해방이라고 하는 거지. 산노비는 아니잖아. 일단 뭘로 바꿔나오겠어 그럼? 산노비 해방 이러면 안 돼. 일단 공노비야. 근데 모든 공노비일까? 그렇진 않지. 그치? 일부 공노비라고 해야 되겠지. 모든은 어쨌든 틀렸지. 누구는 제외하고 궁방이나 관청에 직접 예속된 노비, 주로 그러니까 이병노비는 제외하고 주로 납공 노비 대상이라는 거지. 아까 이병노비는 직접 들어가서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라고 그랬잖아. 자, 그래서 더 들어가서 물어보면 일단 제일 쉬운 거는 순조 때 공노비, 관노비 해방 맞아. 산노비 아니야. 근데 더 들어가면 모든 관노비 해방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아니라고 절대. 그 다음에 노비, 공노비 제도 이러면 안 돼. 응? 공노비 해방이지 공노비 제도가 해방되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의미가 다르잖아. 제도를 없애는 거랑 단순하게 노비를 해방시켜주는 거랑은 다른 차원의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노비 제도라고 나오면 안 된다고 절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거 따로 추천하 이제. 노비 신분 세습제 폐지. 언제? 1886. 1886. 노비 신분 세습제가 폐지되는 거야. 1886. 그래서 이때, 순조 때, 노비 신분 세습제가 폐지됐다. 그러면 안 된다고 절대로. 자, 그 다음에 산노비까지 해방되고, 양천제라는, 노비, 이때가 노비 제도가 없어지는 거야. 양천제 폐지. 언제? 가보게요. 1894년 가보 개헌. 근데 보통 조선 후기 하면 순조 때 말하는 거야. 순조 때 노비 신분 세습제하고 양천제 산노비 폐지는 이거는 근대사회 때 물어보는 문제야. 그래서 조선 후기는 뭐까지만 봐라? 관노비 해방까지. 자, 거기까지. 그래서 노비와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 제도가 제일 중요하다. 노비 종목법하고 관노비 해방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지금까지 한 내용이 대부분 이제 뭐에 대한 거야? 신분제 변화 내용이야.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선 후기는 오후에 합시다. 지금 20분이니까 2시 20분에 합시다. 2시 20분.